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얼굴에 발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 그랬죠. 제가 수백 번 얘기했을 때 얼굴 중심으로 해서 눈 중심으로 해서 귀까지 라인으로 형성된다 그랬죠.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토피가 발생을 하는데 제 손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발생을 하죠. 즉 머리를 침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라인으로. 그래서 측면 쪽 헤어 라인과 앞쪽에 아토피가 침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눈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럴 때 두피를 침범하기 때문에 지루성 두피염과 마찬가지로 두피에 진물이 나고 두피가 붉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각질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이 아니라 아토피가 옆으로 침범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명환의사입니다. 두피에 피부염이 발생을 하면 환자분들이 지루성 두피염인지 아토피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내원을 했을 때 체크하는 날이 있는데 지루성 피부염도 체크돼 있고 아토피도 체크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루성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두피에 지루성 두피염이 있고요, 팔다리에는 아토피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즉 아토피 피부염과 지루성 피부염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두 개가 다 동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두피염과 아토피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것만 알면 지루성 두피염인지 아토피인지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토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지루성 피부염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라고 오해하는 게 가장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팔, 다리, 목 같은 데 접히는 부위에 피부염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얼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피에 진물이 나거나 두피가 가렵다고 하면 당연히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가장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피에 있으니까 당연히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데 두피 질환이 있으면 사실은 아토피라고 봐야 됩니다. 아토피라고 봐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토피와 지루성 두피염이 같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개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하나씩 따져볼게요. 지루성 두피염이 있다는 건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얼굴과 두피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염증을 많이 만드니까 코주변 그리고 인당 부위, 이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피부염이 발생을 하고, 두피 같은 경우는 두피 전체에 붉은 홍조형 타입, 충혈 두피라고 하죠. 아니면 두피에 각질이 많이 생기는 가피형 타입, 아니면 두피가 진물은 습진형 타입, 두피에 모낭염이 발생하는 이런 타입을 나누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타입은 두피염 플러스 얼굴 피부염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는 피부염이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별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토피가 있었는데 아토피가 다 사라지고 나서 성인이 돼서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습진의 경향성이 열대사 장애에 의해서 지루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데 아토피가 어렸을 때 있을 때 아토피가 사라지고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이 사라지지 않고 지루성 피부염이 겹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토피가 증상이 있긴 하지만 미약한 경우, 혹은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심하지만 두피가 심한 경우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은 혈액순환이 많이 되는 부위, 그리고 점막이 발달한 부위, 그리고 알레르기가 침투하기 쉬운 부위에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목, 팔, 내측, 오금 부위, 피부가 얇은 부위, 혈액순환이 많이 되는 부위, 접히는 부위에 열이 많은 부위에 발생한다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점막 부위에 아토피가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눈 주변, 입술, 귀 주변에 아토피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눈과 귀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얼굴에 발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 그랬죠. 제가 수백 번 얘기했을 거예요. 얼굴 중심으로 해서 눈 중심으로 해서 귀까지 라인으로 형성된다 그랬죠.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토피가 발생을 하는데 제 손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발생을 하죠. 즉 머리를 침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라인으로. 그래서 측면 쪽 헤어 라인과 앞쪽에 아토피가 침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눈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럴 때 두피를 침범하기 때문에 지루성 두피염과 마찬가지로 두피에 진물이 나고 두피가 붉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각질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이 아니라 아토피가 옆으로 침범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한 게 아니라 아토피에서 악화되는 경우는 두피를 보게 되면 측면 쪽, 옆쪽으로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
이때는 아토피만 있는 거지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지루성 피부염 경우는 두피 병변이 어떻게 있냐면 두피 전체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정수리라든지 앞쪽에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아토피가 있는데 앞쪽에는 전혀 없고 옆쪽에만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아토피와 지루성은 두피염에서 발생 부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생 양상은 똑같이 진물이 나면서 붉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과 아토피가 있을 때 아토피가 옆쪽 측면 라인으로 있으면 지루성 두피염이 아니라 아토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토피에 대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 지루성 피부염을 오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으로 오해를 해서 지루성에 좋은 뭔가를 관리를 하고 아토피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아토피 피부염과 지루성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도 관리하고 지루성도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가장 흔한 게 아토피가 측면 쪽, 두피 쪽으로 침범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아토피가 있었는데 다 사라져서 성인이 지루성으로 가는 경우는 지루성 두피염 단독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두피 전체의 병변을 그리고 두피가 충혈돼 있고 정수리 부위라든지 옆쪽으로 그리고 후두부 뒤쪽으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만 있는 경우는 두피 전체가 증상이 다 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두피가 충혈돼 있고 두피에 각질이 심하고 두피에 모낭염이 많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에 의한 경우는 두피 측면 쪽을 중심으로만 병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두피에 가피가 두껍게 앉아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가피형 타입은 아토피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에서 두피 병변은 옆쪽 측면 라인으로 해서 진물이 흐르거나 붉어지는 두 가지 타입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지루성 두피염과 아토피의 두피 병변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두피 병변이 겹친 경우와 지루성 두피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한데 모르면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원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